안녕하세요. 오늘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첫 시간으로요. 우리가 처음으로 클래스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요. 객체와 클래스의 관계를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념 자체가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개념을 딱 들었을 때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약간 이게 뭐지? 뭐 이게 잘 이해, 뭐 알쏭달쏭 막 이런 느낌이 가졌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막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막 관련 서적을 보면서 벼락치기로 막 날밤새고 막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딱 이해가 알겠어 이런 느낌이 드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약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요. 클래스에 관련된 많은 예제들을 이렇게 다뤄보시면서 약간 몸으로 체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개념적인 설명을 이제 코드로 접목을 시키면서 우리가 클래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챕터 14까지 배운 이 내용들은 자바에서 필요한 기본 문법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문법은 사실은 C 언어나 C++이나 자바나 파이썬이나 어떤 언어를 배우던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비슷비슷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자바가 객체지향적인 언어로 했을 때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배울 게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객체지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왜 생겨났을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초창기 1970년적 정도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뭐 대표적인 언어로 C 언어가 있다라고 하면 C 언어로 막 프로그래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C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잘 이걸로 돌려졌다면 새로운 언어인 자바나 파이썬 같은 이런 새로운 언어가 나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C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작고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고 빠른 프로그래밍을 하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세상이 급변하고 프로젝트의 규모도 점점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절차지향 언어로는 뭐가 힘들어지게 되느냐? 유지보수가 좀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지향적인 방식으로는 코드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추가하려고 할 때 굉장히 손이 많이 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자 생각을 했냐면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을 하듯이 블록을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개발 시간도 단축을 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애를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실수 없이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을 만들어준 게 바로 이런 객체지향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객체지향적인 새로운 개념, 이런 기술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C 언어로 잘 짜진다면 얘네가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애들이 필요로 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하나 짤 거거든요.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 하나 있어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는 땡땡입니다 하면 뭐 우리 세 줄이면 끝나는 코드야. 그런데 제가 이 코드를 굳이 클래스라는 단위를 이용을 해서 길고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는 약간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지? 이런 거 왜 이렇게 클래스를 이용하지? 그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짧은 코드는 굳이 클래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클래스를 이용한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대형화된 프로젝트에서 쓰려고 클래스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막 100줄도 안 되는 짧은 코드를 가지고 이거는 클래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이걸 이용을 해? 되게 별로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워낙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에서 쓰려고 나온 패러다임을 이렇게 몇 줄도 안 되는 코드를 가지고 논하는 건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뭐 몇만 줄 되는 코드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클래스 단위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업에는 굉장히 짧고 간단한 예제를 클래스를 이용해서 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굳이 왜 클래스를 이용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문을 갖는다는 건 이런 왜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라는 의문이 결국은 사람과 기계가 다른 점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아주 좋다라고 봅니다. 왜? 굳이?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굳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대형 프로젝트에서 잘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개발 시간도 단축하면서 유지 보수도 쉽게 하려고 만들어진 이런 개념을 짧은 코드를 가지고 논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아주 짧은 코드를 굳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들으셔야 될까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러이러하게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클래스 단위를 이용해서 이러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이 존재하는구나. 오케이, 이런 패러다임 알겠어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프로그래밍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수레바퀴 돌듯이 계속 왜? 이러면서 그냥 자기 약간 의문에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막 포기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받아들이는 자세. 오케이? 그런 새로운 개념이 있다고 받아들이겠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클래스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객체, 즉 오브젝트로 바라보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이죠. 즉 삼각형 자체도 오브젝트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을 표현하기 위한 틀, 클래스 안에다 집어넣도록 할 건데요. 클래스 안에는 관련 있는 모든 변수들과 메서드들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오브젝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밑변과 높이를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클래스 안에다 담아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클래스, 즉 메인 메서드가 들어가는 이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메서드가 들어가는 이 클래스는요, 파일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일의 이름을 만들면 이 파일의 이름하고 동일한 클래스에다 메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 클래스 앞에 아직 의미는 모르지만 퍼블릭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죠. 이 퍼블릭이 붙은 이 클래스는요, 반드시 뭐랑 동일해야 되냐? 파일 이름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즉 퍼블릭이 붙은 애가 파일 이름하고 동일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퍼블릭이 붙은 클래스는 파일명과 같은 클래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보통은 파일 하나당 클래스 하나만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처음 공부하실 때 파일을 막 여러 개 만들어서 공부를 해보니 많은 학생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파일 하나에 다른 클래스, 즉 지금과 같은 요 삼각형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삼각형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름은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주시면 되는데요. TTT라고 주고 싶으면 TTT라고 주면 돼. AA라고 주고 싶으면 AA라고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아무 이름이나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오브젝트를 표현하기 적절한 이름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삼각형 오브젝트를 만들고 싶죠. 그럼 여기에다가 클래스 이름은 아무거나 변수 이름 짓듯이 지어주시면 되는데 트라이앵글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래스는요, 제가 퍼블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일명과 동일한 클래스는 단 한 개만 존재할 테고 이 파일명하고 같은 클래스만 퍼블릭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른 클래스는 퍼블릭을 쓰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요. 때문에 이 클래스를 만들 때 만들어진 요 클래스 말고 별도의 클래스를 만드실 때는 퍼블릭을 붙여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클래스 안에는요, 관련 있는 모든 변수들과 그리고 관련 있는 모든 메서드들을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이 변수,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메서드 있죠. 이 메서드를 우리는
메서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정확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표현하기 위한 요 변수와 그러니까 인스턴스 베리어블 그리고 메서드 인스턴스 메서드가 이렇게 들어가지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삼각형을 표현할 때는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죠. 밑변과 높이를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더블0에 베이스 하나 선언하고 그리고 하이트 하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즉 삼각형을 표현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인스턴스 베리어블은요. 선언하는 즉시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때문에 베이스와 하이트는 인스턴스 베리어블로 선언하게 되면 베이스는 쓰레기값이 아니라 0, 하이트도 쓰레기값이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 0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메서드를 만들도록 할 건데 00으로 들어간 이 변수에 내가 원하는 값을 넣어주는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메서드의 리턴 출력값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메서드의 리턴 값은 void라고 리턴이 없다라고 써줄 거고요. 그리고 메서드 이름은 init 초기화한다는 의미로 initialize의 약자로 init로 주도록 할 거고요. 어떤 값을 전달받아서 베이스와 하이트 값을 초기화를 해줄 거기 때문에 더블0에 b 하나 받고요. b 하나 받고 더블0에 H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진 모르지만 B와 H를 받게 되고요. 요 받은 B를 베이스한테 넣어주고 이 받은 H를 하이트한테 넣어주도록 할 거거든요. 그럼 베이스에다가 뭐를 넣어준다? B를 넣어준다 라고 해주시고 하이트에다가 뭐를 넣어준다? 하이트에다가 H를 넣어준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돌아갔냐면 뭔진 모르지만 여기서 받은 B의 값을 자신의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접근해서 넣어주고 뭔진 모르지만 여기서 받은 H의 값을 자신의 하이트에 저장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인스턴스 메서드는요.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베이스는 B는 베이스한테 접근할 수 있고 H도 이렇게 값을 넣어주는 형태로 초기화를 주는 메서드를 만들어 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메서드 만들어 볼 건데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리턴하려면 더블을 리턴을 합니다. 메서드 이름은 아무거나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get area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리턴을 할 건데 삼각형의 넓이를 리턴을 할 거거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해야 되죠. 밑변은 누가 저장이 되어 있어? 베이스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높이는 누가 저장이 되어 있어? 하이트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 인스턴스 메서드에서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접근해서 베이스와 하이트 값을 얻어오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리턴합니다. 베이스 곱하기 하이트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베이스는 여기서 말하는 하이트는 나누기 2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삼각형을 표현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클래스는 뭐라 그랬죠? 어떤 오브젝트, 그러니까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 오브젝트를 표현하기 위한 틀이 클래스, 즉 삼각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변수들과 모든 메서드들을 집어넣는 이 틀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클래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해서요. 실제 여러분들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삼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지신 거냐면 얘는 그냥 삼각형을 만드는 틀이야.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요. 클래스를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삼각형이 아닙니다. 클래스는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을 만드는 틀이라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은 도대체 언제 만들어질까요? 바로 삼각형에 대한 변수를 선언할 때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삼각형 오브젝트,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오브젝트를 만드시려면요. 트라이앵글의 참조형 변수를 이렇게 하나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요. 참조형 변수거든요. 참조형 변수라는 건
이 트라이앵글 타입을 참조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가 아니라는 거야? 삼각형이 아닙니다. 얘도 삼각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려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U 다음에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삼각형은 반드시 U 다음에 만들어 주시고 U 다음에 내가 누굴 만들고 싶어?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싶죠. 그럼 U 다음에 트라이앵글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반드시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써줍니다. 가로를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야. 여기서 요 트라이앵글의 객체가 U 다음에 트라이앵글을 써야지 여기서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객체가 생성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트라이앵글을 이렇게 해야지. 요 트라이앵글을 해야지 여기에서 메모리가 이렇게 잡히는 거야. 뭐라고 잡히냐면 인스턴스 베리어블 베이스와 하이트가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메서드 init와 get area가 init 이렇게 잡히게 되고 get area도 이렇게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new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쓰셔야지 이렇게 클래스에 대한 메모리가 할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실제 이 클래스에 대한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메모리가 할당이 됐는데 이 할당된 메모리에는 이름이 없어. 이 이름은 누가 만들어주시면 되냐면 이 참조형 변수가 이 이름을 받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참조형 변수는 정말로 참조만 하는 변수로요. 이 오브젝트를 참조만 해주는 거지 T1 자체가 오브젝트가 아니고요. 오브젝트에 참조하는 변수가 T1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트라이앵글을 이렇게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얘가 이렇게 메모리에 잡힐 거 아니야. 그럼 메모리에 잡히면 얘의 메모리의 주소값이 있게 되는데 T1에는 정확히 뭐를 저장하고 있는 거냐면 요 메모리에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주소값은 잠깐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트라이앵글이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고 이 트라이앵글 객체가 생성됐을 때 누가 참조하고 있다? T1이 참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냐면 new 다음에 깜짝이야. new 다음에 트라이앵글을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그럼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생성이 된다는 거야? new 다음에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ew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쓰시면 객체가 생성되는데 어떤 애가 생성이 되는 거야? 트라이앵글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트라이앵글이라는 객체가 또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를 갖고 있다는 거야? 베이스 갖고 있고 하이트 갖고 있고 그리고 init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get 에어리어 이렇게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트라이앵글 객체가 생성이 되면 내부적으로는 요 생성된 값의 주소를 갖게 되고요. 요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필요한데 그 변수를 제가 예를 들어서 T2라고 준다고 하잖아. 그럼 T2에는 주소값이 들어가는 거야. 어디 주소? 요 주소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T2는 누굴 참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생성된 객체는 T2, 여기서 생성된 객체는 T1이 이렇게 저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T2가 여기서 생성된 객체는 T2에 저장하고 싶잖아? 그럼 이렇게 따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다시 선언된 변수에 저장하셔도 되고 선언하면서 바로 초기화를 주셔도 되고 이 두 가지 방법이 같은 방법이죠. 그러면 우리가 객체가 몇 개가 생성이 됐냐면 2개가 생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객체가 2개가 생성이 됐다는 건 T1이라는 삼각형 하나가 여기서 생기게 되고 T2라는 삼각형이 여기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당
요거 하나당 삼각형 하나, 요거 하나당 삼각형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new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생기면 쓰시면 삼각형 하나, new 다음에 클래스 이름 쓰시면 삼각형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 여기서 삼각형 이렇게 한 개씩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T1 하나 생성됐고 T2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T1에요 베이스에다는 3을 넣어주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하이트에는 5를 넣어주고 싶고 여기 베이스에는 10을 넣어주고 하이트에는 92를 넣어준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T1에 있는 베이스와 하이트에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T1점 해서 INIT 해서요. 3과 5를 이렇게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요. 제가 T1의 INIT에다 3과 5를 넘기게 되죠. 그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3은 누가 받죠? B가 받습니다. 5는 누가 받죠? H가 받아. 그러면 3 받은 거 가지고 베이스 초기화해서 여기 3 들어가는 거고 5 받은 거 가지고 하이트 초기화해서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5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3과 5는 어디에다 여기 3과 5는 여기에 이렇게 간 거죠. 여기에 있는 베이스에다가 3을 넣어주고 여기 있는 하이트에다 5를 넣어준다라고 하면 베이스는 3, 하이트는 5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 T2에 있는 베이스와 하이트에다 10과 91을 넣어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요? T2.INIT 그럼 T2의 INIT는 누구예요? 얘죠. T2의 INIT에다가 10과 91을 넘기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 10과 91을 이렇게 넘긴다는 거죠. 10과 91을 이렇게 넘기게 되면 이번에는 10과 91을 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10은 B가 받고 92는 H가 받으면 B 받은 거 베이스 초기야, H 받은 거 하이트 초기야. 그럼 10 받은 거 가지고 베이스 10 넣어주고 92 낮은 거 가지고 하이트 이렇게 92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조형 변수로 멤버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T1점 베이스, T1점 하이트, T1점 INIT, T1점 cat 에어리어 이렇게 접근하면 돼. 그럼 강사님 T1점 베이스라고 접근해서 3 넣어줘도 되겠네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메서드를 통해서 이용하는 거, 메서드를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T1점 베이스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고 T1점 하이트 접근하셔도 되고 T1점 INIT, T1점 cat 에어리어, T2점 베이스, T2점 하이트, T2점 INIT, T2점 cat 에어리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조형 변수점 멤버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요, 요 INI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베이스와 하이트를 초기화를 해줘봤습니다. 그럼 각각의 값이 이렇게 들어갔죠. 각각의 값이 이렇게 3과 5 얘네들은 10과 92가 들어가 있는 상태일 텐데요. 얘네들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요. T1 삼각형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T1 삼각형의 넓이를 제가 여기에다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T1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cat 에어리어로 호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호출을 해주시면 되냐? 여기에서 T1점 cat 에어리어 이렇게 가주시면 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기에서 T1점 cat 에어리어로 호출을 했어. 여기에서 이렇게 호출을 하죠. 했지? 했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 잠깐만.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아이고, 조금만 줄여볼까요? 글씨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볼게요. cat 에어리어로 호출을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베이스는 여기죠. 여기서 말하는 하이트는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누구의 get 에어리어를 호출했어? T1의 get 에어리어를 호출해서 베이스와 하이트의 값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리턴해 주는 거죠. 그럼 결국 돌아오는 건 여기에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3과 5의 지금 삼각형의 넓이는 7.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얘를 복사를 해서 한 줄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한 줄을 복사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 줄을 복사를 해서 T2 삼각형의 넓이 해서 T2.get area 이렇게 준다고 한번 해볼게요. T2. 그러면 T2.get area 하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지. 그럼 T2의 베이스는 뭐였어? 10. T2의 하이트는 뭐였어? 9.2지. T2의 베이스와 하이트를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T1과 T2의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객체 하나당 인스턴스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리 좀 해봐 드릴게요. 여기에서 객체 new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생기면 실제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이 객체가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new 다음에 인스턴스이고 클래스 이름을 쓰시면 new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쓰시면 여기서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뭐가 하나 만들어진다고요?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삼각형 몇 개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2개 보시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삼각형 이름이 뭐다? T1. 두 번째 삼각형 이름이 뭐다? T2.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때요. 얘를 객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트라이앵글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도 뭐라고 불러? 객체라고 부르기보다는 트라이앵글 인스턴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그냥 객체랑 인스턴스랑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돼요. 객체랑 인스턴스랑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객체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삼각형에 대한 메모리가 할당이 되면 삼각형 인스턴스 이렇게 하나 생기게 되죠. 그리고 원에 대한 만약에 객체가 생성이 되면 원 인스턴스가 생기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좌표에 대한 객체가 생성이 되면 좌표 인스턴스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각각의 클래스들마다 인스턴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인스턴스들을 다 통틀어 총칭할 때 뭐라고 부른다? 객체, 오브젝트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 인스턴스는 객체다. 삼각형 인스턴스는 객체다. 원 인스턴스는 객체라는 거죠. 원에 대해서 실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 거고 삼각형에 대해서 실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혼란스럽게 뭐 나눠서 생각하지 마시고 객체랑 인스턴스는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인스턴스가 생성됐을 때의 변수, 인스턴스가 생성됐을 때의 메서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생성을 해서 우리가 객체보다는 트라이앵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한 거는 이 두 줄이거든요. 요 두 줄이야. 요거 두 줄 짠 거야. 근데 두 줄 짜려고 이렇게 멀고 험난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짜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그랬고요. 아,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앞으로 클래스라는 걸 접근을 해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씀으로써 얻는 장점 마지막으로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과에서 이제 교수님이 과제를 하나 내줬는데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짜와라 라고 과제를 내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공식이야. 그러니까 그 공식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10명뿐이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그 삼각형의 공식을 우리 과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어떡하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오려는데 우리 그 공식 아무도 모르고 너무 어려워. 어떻게 풀이하지? 이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이러는 거야. 한 학생이 야, 걱정하지 마. 삼각형을 넓이를 구해주는 삼각형 클래스가 이미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클래스를 가져다가 값을 넣어주고 메서드만 호출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라고 해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봐봐. 다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어려운 공식이야. 세상에 한 10명뿐이 못 구해. 다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각형의 구하는 넓이를 몰라. 그런데 한 명의 똑똑한 사람이 이 공식을 딱 알아서 멋들어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수의 개발자들은 이 클래스를 뭐해서 가져다 쓰면 돼요? 가져다가 요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가져다가 써주기만 하면 되니까 제대로 된 개발자 한 명이 제대로 된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수의 많은 개발자들이 편하고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바로 객체 지향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딱 고민을 하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실제 내가짱 코드는 요만큼이다. 실제 내가짱 코드는 요만큼이고 누군가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 어려운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걸 나는 단지 호출만 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바로 객체지향적인 사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너무 길어져 갖고 다시 힘드셨을 텐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